그다음에 이제 또 흥미로운 기사를 주말간에 하나 읽은 게 어제 하려다가 오늘 하나 하는데 내용은 그렇게 상세하게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백만장자가 생겨나는 직군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죠. 뭔가 이제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배관공이랑 HVAC,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널 그 냉난방 공조 전문 기업가 그들이 이 백만장자가 정말 많이 미국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답니다. 일단 뭐 배관공 같은 경우에는 주택 내 주택 서비스 관련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냉난방 공조 시스템도 이 주거용 시장에서는 갈수록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그냥 전 지구가 다 너무 뜨거워지니까 에어컨 설치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근데 뭔가 아직 그 좀 서구 사회는 에어컨이 막 한국처럼 그렇게까지 막 모든 가정에 다 있다고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 설치 수요가 막 증가하니까 이런 냉난방 공조 회사 운영하는 뭐 중소기업가들 정말 많이 백만장자 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사모펀드 업계에서 이 냉난방 공조 시장 이 기업들이랑 배관 기업들 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죠. 이 사모펀드는 정말 그 아주 돈에 어떻게 보면 돈에 이제 사악한 그러니까 돈이 되면은 뭐든지 이제 인수하고 돈이 되면은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펀드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높아야 인수를 합니다. 결국에 이 냉난방 공조 시장이랑 이런 배관 서비스 시장이 돈이 된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에서 2022년 이후로 800개의 HVAC 기업들이랑 배관 기업 인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약간 뭐 그래도 한 100만 달러 이상, 뭐 1밀리언 달러, 이 100만 달러 이상, 하나로 치면 한 10억 이상짜리 그 정도 거래들, 그런 것만 이제 포함된 거고, 집계 안 된 더 작은, 뭐 한 5억, 6억, 뭐 그 정도 이제 기업 거래는 이런 거 고려하면 더 많은 거래 존재할 거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막 투자 많이 하고, 인수 많이 하니까, 현재 이런 배관공이랑 냉난방 공조 시장에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대거 탄생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이 블루칼라인데 블루칼라 직군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공을 위해 실리콘밸리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AI 시대에 갈수록 블루칼라가 점점 더 그 우대받는 시대가 조금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근데 이 내용의 결론은 이 데이터 센터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 시장은 확실히 엄청나게 뜨겁고 성장한다는 거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 주가도 계속 좋은데 근데 결국 이렇게 뭔가 에어컨 설치 이런 쪽도 계속 증가하고 주택 서비스 수요 계속 증가하는 거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서의 냉난방 공조 설치 외에도 이런 어쨌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냉난방 공조 정말 대기업들 뭐 트레인이나 캐리어 그런 데서 이제 보통 도맡아 하고 약간 중소기업에서는 약간 주거용이나 상업용 이쪽을 더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외에도 결국 이런 내용 보면은 현재 주거용 시장이랑 상업용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 시장도 엄청나게 뜨겁다, 붐이 왔다 이런 대목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기업들 주가 체크해 보면 결국 이제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는 여기 트레인 테크놀로지 미국의 1위 기업이니까 주가 결국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 붐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올해 YTD 기준 S&P 500에서 수익률 탑 10 안에 들고 있죠. 트레인도 정말 가파른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제 뒤쫓아가는 캐리어 글로벌 어쩌면 과거에는 1위였지만 현재는 트레인한테 조금 자리를 내준 캐리어도 최근 주가 계속해서 신고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주가가 뭐 가파르게 계속 신고가 랠리,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외에도 뭐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주거용 시장 그리고 뭐 이런 중소기업들도 백만장자 많아진다 소식 나오니까 뭐 상업용 시장 이런 데도 확실히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 정말 뜨겁다 그런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애플 소식인데 애플이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어쩌면 엔비디아보다 사상 최고가를 그러니까 장중 사상 최고가를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애플이 오늘 많이 상승하면 사상 최고가 충분히 가능하죠. 애플 스마트폰 점유율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 IT 전문 분석 기업 캐널리시스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캐널리스에서 좀 좋은 자료들 IT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 시장 산업 규모 성장 그런 거 관련해서 나오지만 이 스마트폰 마켓 셰어 점유율 관련한 데이터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을 보니까
2023년 3분기에는 삼성이 21%, 애플이 17%로 삼성이 1위 브랜드였고 애플이 2위 브랜드였는데 판매량 기준으로 근데 삼성이 점유율이 3% 하락한 18%가 됐고 애플은 1% 증가한 18%. 이 퍼센트로는 동률이지만 정말 근소하게 밀려서 애플이 아직은 판매량 기준 2위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뭐 이제 한 기업은 하락하고 있고 한 기업은 성장하고 있고 그런 거에서도 그 이제 기업 위상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핵심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신형 모델을 항상 3분기 초인 7월 초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어쨌든 7월 초에 신형 핸드폰을 출시했음에도 이렇게 마켓 쉐어가 감소했고 근데 애플은 지난 9월 13일에 이제 사전 판매 시작해서 9월 20일부터 다 공식 판매 이제 수령을 했는데 3분기 말인 9월 13일 이때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도 이 아이폰 16을 근데도 이 점유율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월가 뭐 아이비들이 계속하는 이야기 있죠. 어디는 아이폰 16 잘 팔린다. 어디는 아이폰 16 안 팔리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캐널리스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아이폰 16 판매량이 분명히 부진했다. 근데 아이폰 16 판매량이 부진했음에도 이렇게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는 기존의 아이폰 15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폰 16 판매량이 이번 분기에 좀 부진했는데 여전히 교체 수요가 많이 남아있고 결국에는 올 이제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16 판매량 더 강한 모멘텀 보일 것이다 라면서 뭐 결국 어떻게 보면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그거를 뱅글뱅글 돌려서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보니까 여기 중국 광군제 11월 11일 이제 다가오죠. 중국의 그 솔로데이라고 하나요? 광군제 알리바바에서 하는 중국 최대 쇼핑 행사가 있고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11월에 다가오다 보니까 아이폰 이때 또 교체하는 대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3분기에도 어쨌든 아이폰 15가 많이 판매되면서 이렇게 긍정적이었는데 결국에 16 판매량 초기에는 부진했지만 좋아질 거다. 그거를 캐널리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 때문에 애플 주가가 프리마켓에 현재 뭐 상승세를 더 키워가며 1%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뭐 설마 엔비디아보다 사상 최고가를 먼저 경신하나요? 애플이랑 엔비디아랑 계속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냐, 시가총액 1위를 뺐냐, 그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애플이 좀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이런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 빠르게 체크해 보면 개장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 실적 발표 있었는데 조금 비용이 그러니까 이 의료 손실률이 생각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삭스, 뭐 프로그레시브, 스테이트 스트리트, 찰스 샵 같은 금융주들, 존슨앤존슨,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실적 발표 있었고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약국이랑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을 많이 폐쇄한다 하더라고요. 사업이 워낙 어렵고 주가도 뭐 이제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버렸으니까 사업을 이제 좀 재편하기 위해 매장들 앞으로 한 3년간, 2년간인가요? 1,200개 폐쇄한다. 그런 걸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장 끝나고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제이비언트 이런 이제 항공주랑 그리고 트럭커 기업 실적 발표 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정도만 실적 발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지만 근데 이 기업은 당연히 이제 매출 EPS 거의 항상 거의 무조건 상회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워낙 이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실적 비트를 해왔던 역사가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여기는 좀 체크해 볼 때 이 의료 손실률을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이 메디컬 케어 레이시오를 따져야 되는데 뭐 다른 이제 생명보험 기업들도 근데 이번에 85.2% 기록하면서 월가 추정치인 84.4%보다도 의료 손실률이 컸다. 결국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이좀 힘들다 상황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분기별 추이로 봐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메디컬 케어 레이시오 의료 손실률이 이번 분기에 또 사상 최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난 분기에도 85.1%로 사상 최고였는데 이번 분기도 85.2%로 사상 최고 기록하면서 이게 들어온 보험료 대비 돈을 줘야 되는 비율 이게 조금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에서는 어쨌든 이 보험료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다시 그 보험 가입자한테 돌려주고 자기들 운영하면은 돈이 남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결단한 거는 이 영업 비용을
확실하게 이제 줄이고 있죠. 그래서 영업 비용 비율 오퍼레이팅 코스트 레이시오는 13.2%로 계속해서 현재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통제는 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의료 손실을 증가하는 거에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한 거는 여기 영업 비용 비율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비용 통제 이니셔티브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하락하는 데는 이 가이던스 하향이 있었습니다. 연간 EPS 가이던스 상단치를 뭐 28에서 27.75달러로 이렇게 하향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초에 그 사이버 공격 영향도 있고 여전히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 이거를 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어제는 분명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은 프리마켓에 약 3.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내년 되면, 근데 이게 내년치는 또 정해져 가지고 내년 또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 되면 보험료 관련해서 또 책정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보험료 결국에 이제 기업 그 좀 어렵게 놔두진 않겠죠. 보험료하고 결국에 이제 보험료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거 이제 대선 끝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